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소장님과 헌법재판소 모든 관계자분들께 내란 수계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은 추상적 공포를 넘어서 또 구체적 공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넘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요. 신속한 재판 요청드리고요. 이 처장님, 입법부의 입법권일지라도 어찌되건 위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국가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있을 시에 권한쟁의 심판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헌법과 이 헌정질서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명이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일지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재가 심판할 수 없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검찰은 헌법기관입니까? 네,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 검사의 공소권, 뭐 영장 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일부 있을 뿐이지. 네.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뭐 공기업 사장도 헌법기관이게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잘 알 텐데요. 네, 네. 이 손준성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이 가장 중대 절차인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 질서를 위법했다. 대법원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기각이 됐어요. 사실 안동환 검사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 이정섭 검사 개인 비리에 대한 부분,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 직무유기와 관련된 또 김건희 무혐의와 관련된 부분 등 해서 6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다 모두 기각됐습니다. 저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뭐 엄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태롭게 나라 질서를 어지럽혔으면 당연히 탄핵해야죠. 네. 왜 검사만 이렇게 지켜줍니까? 뭐 마찬가지로 저는 판사도 판사의 어떤 여러 이 재판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사가 기록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연구관들이 써주는 거 읽고 혹은 자신의 정당한 재판 관할을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법관도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헌재마저도 그 오명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실 겁니다. 정당의 활동이란 그 정당에게 귀속될 수 있는 활동 일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당대표의 활동, 원내대표의 활동, 당대회, 전당대회죠. 최고위원회와 원내의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셨어요. 12.3 내란 당시에 저희가 내란이라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판결을 하신 이유는 결국 계엄이 선포됐을 시에 유일하게 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입니다. 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엄사령부 산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계엄사령부 군합발에 다 짓밟혔을 겁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렇기 때문에 국회만큼은 최소한 군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헌법 질서가. 그런데 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인들을 진입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이 비상계엄이 만에 하나 정말 국가 전시 상황이고 비상사태였으면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비상예산도 편성해야 되고요. 전시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비상입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법에 준해서 혹은 타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의결해야 될 수도, 선전포고를 비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를 가했다면 혹은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진짜 만약 전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전시 예산이든 전시법이든 이 선전포고 비준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그 행위는 명백히 내란 행위에 동조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또 곧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헌법재판이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했던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 있을 때 개혁이 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 아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예, 헌법재판관은 전시 상황이 비싼 사태 시에 어디가 계십니까? 당연히 예, 맞습니다. 당연히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다 소집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위원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예, 지금 이런 분입니다. 왜 제가 이걸 틀었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의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데 정인을 자꾸 부르려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 전반에 개입을 했다면 앞으로 있을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 김현지 씨를 반드시 불러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에 김현지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입법부를 활용해서 내란을 일으켰는지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다 헤어보면 2199일인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9일 조지호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장경태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래서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한 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뭐 하는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제 1차 내란 성공했습니다. 1차 내란. 자, 2차 내란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파기완성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찾아가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재판 기록 내놔라. 대법관 방 크기가 얼마나 되냐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원장이 뭔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법관의 판단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재명 재판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 나고 나면 헌법소원 4심제 하자 그럴 겁니다.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 법안 통과시킵니다. 공직선거법 또 전부 다 위헌 심판 들어올 겁니다. 자, 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을 기각하고 나면 이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것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신입니까? 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란 아닙니까? 헌재 처장님 답변 주십시오. 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아니 구체적인 사안을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199일에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 2199일 동안 마비된 대한민국의 국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 내려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2199일 동안 대한민국 적어도 장관급 이상, 만약에 검사가 탄핵이 되면요, 검사가 탄핵된 사람들 전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시켜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이거 헌정질서 문란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예.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거대한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달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헌법재판소가 심기일전하셔서 네.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 먹구름을 탄핵 심판을 통해서 거두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신동욱 의원님처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장소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진행 발언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군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고.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정합니다. 네. 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발언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혁 사무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요 간부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난 내란 시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장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질의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질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한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자,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도대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 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탄핵 심판 자체가 국민의 뜻과 법치국가 원리가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탄핵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심사 기준을 사용해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함과 공정한 잣대, 동일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배숙 의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무처장님.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도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는데. 근데 이런 인식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여기가 헌법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처장님께서 한번 헌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 의미는 저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예. 기능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권력은 뭡니까? 헌법 제정 권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 헌법 개정 권력. 이거는 법학도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입법이 사법보다 우월하다고 제정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입법, 행정, 사법 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어느 누가 상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입법은 선출이 되지만 사법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 선출하지 않느냐? 선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거는 전문성,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 만약에 법원이 그럼 똑같이 선출해 보십시오. 이 재판이 되겠습니까? 네. 공정성이, 전문성도 그렇고 공정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어진 것이 PT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을 찾아가고 사건 재판관계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소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오늘 지금 왔습니다만 집무실도 보자 뭐 법정을 보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게 이게 헌법재판소 그래도 최소한도 존중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나 왜 대법원을 갑니까? 그거는 서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현장건 좀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법원 4심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심제,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 PT 띄워주세요. 다시. 자, 보세요. 지금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선수 전 대법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 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업무가 많습니까? 다음 PT 띄워줘 보세요. 지금 5년간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보세요. 지금 2020년도에는 500 몇 건이었다가 2024년 700 몇 건이에요. 다시 또 다음 PT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미제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그리고 이 사심제도라 하는 것은 말이 뭐 이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건수가 한 4만 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30% 한다고 치면 그럼 40건을 지금 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소화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확정이 늦어져요. 그러면 이게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 우리나라 헌법을 보십시오. 헌법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같은 사법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관련된 국가들에서도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국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국감은 현장 국감은 어디까지나 미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된 결론에 따른 바였고 그것을 민주당의 법원 소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곳 국감장에서 이 피감기관의 의제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활동을 폄훼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과 함께 대법원 청사 안에서 전심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시위와 더불어서 미리 대법정과 소법정까지 대법관 증언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내자가 법원 행정처장이었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법관 증언에 따라서 법정 규모나 또 이 개별 대법관님들의 방실 규모나 소요 평수 이런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보안시설에 대한 사진을 관계기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올리고 조롱하고 폄훼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자,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촉박한 시간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초놈을 아껴 씁시다. 다 소중한 국민 혈세를 받는 누구나 없이 공직자들이십니다. 이곳 국감기관, 네. 1분 1초를 아껴 쓰면서 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시계 시작되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차장님. 네. 헌법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도서관의 이용객이 지금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도서관 관련 규정이 부재합니다.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법원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 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대다수의 중요 도서관은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대외 협력 업무 등 사실상 헌재 도서관을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국감에 오기 전에 오전에 그동안 준비했던 헌재 도서관 근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헌재 입장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많은 역할과 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취약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하진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안을 발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안 발의와 별도로 헌재는 12.3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1호 당은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헌재를 찾는 많은 서울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적인 주요 현재 관련 자료와 정보를 한때 모아서 좀 제공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안을 좀 검토를 해서 네. 그 계획을 우리 의원실과 좀 의논해 주시면 또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재판 소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소원이 논의가 된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 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것이 단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의 얘기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강화와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행 헌법 소원의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는 사실상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신장시키고 또 헌재의 이런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 소원이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뭐 권한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사건에 관한 이 뭐 헌재 소원을 하기 위한 그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은 그동안 학계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가 이어왔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사유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그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 도입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여부는 이제는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정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재판 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 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건의한 대로 재판 소원을 인정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 학계를 비롯해서 실무계에서도 주장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실체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의 정신이 투영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더 기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헌법 이론이고 또한 주류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 소원 도입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진우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